바탕을 놔두자.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겁니다. 우선 그 공부를 하기 전에 이 말 한마디 176쪽을 보십시오. 백홍 선생님의 이 모든 법문,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우리가 말하는 요의경, 그 법문은 뭐 금강경, 원각경, 유마경, 또 능음경, 이렇게 그런 경전들은 전부 공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 법문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리라는 것은 뭐야? 내가 바로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겁니다. 색신으로서의 내가 아니고 바로 그 이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6쪽을 제가 조금 읽어보고 그 다음을 하겠습니다. 말하는 그놈도 허공이다. 듣는 그놈도 허공이다. 말하는 그놈, 듣는 그놈이 뭐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해. 무엇을 통해서? 색신을 통해서. 무정물인 입과 무정물인 귀를 통해서.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천당, 지옥, 극락세계. 이거 말하자면 온갖 다 법, 우리가 사는 세간이지요. 그 세계지요, 세계. 세계가 전부 공성이다. 거기서 일체 만법이 이루어진다. 공성에서 무엇이 이루어진다? 일체 만법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텅 빈 성품에서 이루어진 일체 만법도 뭐예요? 재료가 똑같아. 그러니까 일체 만법도 실제가 없는 공성이지요. 이제 우리가 이게 그래서 자꾸 이게 이 나타난 것은 전부 묘영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자꾸 한단 말이죠. 이걸 아는 것이 완전히 아는 겁니다. 백봉 선생님의 그게 굉장히 눈밝은 선지기시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있게 얘기를 하고 계신다. 말하는 그놈도 허공이고 듣는 그놈도 허공이고 욕계, 색계, 무색계, 천당지옥, 극락세계 전부 공성이다. 거기서 일체만법이 이루어진다. 이걸 아는 것이 완전히 아는 거다. 부처님도 이 이상 다 알지 못한다. 신통 이제 모습을 굴릴 때 이제 우리는 업이 많아서 그 잘 안 되지요. 왜냐면 이 벽 저 뒤에 안 보이잖아.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벽이 우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 벽 뒤에를 못 봐. 그런데 부처님은 바로 이것이 텅 빈 성품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걸거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 이게. 지금. 그 차이지, 본래의 그 원뜻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하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요. 모든 것이 본래 허공성이고 또한 일체만법이 거기서 이루어졌다면 우리들은 왜 그 이치를 모르고 이렇게 헤매는 겁니까? 우리 왜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이치가 그렇다면 우리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답답한 얘기거든요. 우리로 봐서는. 그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업이 있어서 완전하게 이것이 허공성이다. 없다는 것이 잘 안 돼. 우리도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업을 완전히 녹여버리면 부처님과 똑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공은 하나 아닌가. 우리는 업관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렸어. 우리 요새 반야신경 하고 있죠. 반야신경 하고 있는데 업이 뭐야? 무엇을 업이라고 하느냐? 무엇을 업이라고 하느냐? 무엇을 업이라고 하지요? 무엇을 업이라고 하느냐? 둘로 가서 모습 요리를 계속하고. 그렇죠. 무지, 둘로 보는 거. 그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 모습을. 그래가지고 자꾸 거꾸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해. 그래서 자꾸 거기에 머물러. 그것이 업이 되는 거지요. 자꾸만 그것이 쌓여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닦아가고 공부를 지어가면 얼마 안 가서 누리의 진리가 그대로 파악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는 그놈도 허공이다. 일체만법은 다 공성이다. 그래서 일체만법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자꾸만 우리가 공부를 지어가면 어떻게 그때서야 그러면 누리의 진리가 그대로 파악되는 거예요. 누리의 진리가 파악된다는 것은 내가 그냥 허공으로서 내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지금은 허공으로서 내가 안 되고 어떻게 돼? 허공으로서 내가 일종의 좀 약간 상대적으로 돼 있어. 그렇죠? 완전히 이렇게 로봇으로 말하면 합체가 안 돼가 있고 떨어져 있어. 근데 왜? 업이 있어서 지금 업도 당초가 공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 되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 습관이 자꾸 남아있거든. 그게 자꾸 닦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딱 하나가 되는. 내가 그냥 허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파악된다는 건. 그렇게 파악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업이 녹는다. 내가 허공이 되니까 업이 붙을 자리가 없지요. 그래서 업이 녹는 거예요. 내가 허공이 안 되면 업이 붙을 자리가 있지요. 그래서 업이 계속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극락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업을 가지고는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업 때문에 걸려서 못 가.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 전에는 도저히 업이 안 녹아. 한쪽에선 좋은 일을 해서 업을 녹이는 반면에 또 모르면서 업을 지어. 업이라는 건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도 지어. 알면서 좋은 일을 해주고 모르면서 나쁜 업도 짓는 거예요. 우리는 수미상 같은 업이 있어요. 선업도 있고 또 잘 모르고 지은 악업도 있어요. 그럼 업을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업은 관념으로 녹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관념으로 녹이려 하면 관념의 업이 하나 더 들러붙어. 어떻게 하느냐? 공리에 요달해서 일체만법이 전부 실체가 없다는 텅 빈 성품이라는 데 요달해서 과학적으로 내 마음 스스로가 정말 그렇네. 일체만법이 전부 공성이네. 하고 결정을 하는 데서 녹아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라고 결정을 하는 데서 녹아나는 것이지 이러니 이렇겠지 하는 정도 가지고는 절대로 녹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건 철학이면 대철학이고 문학이라면 대문학이고 뭐라고 말을 붙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 이치를 깨치면 그때부터 업장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깨치면 절대 안 녹아요. 업장이 녹아나면 바로 대해탈이에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새말기, 지금 입안은 새말기이기 때문에 새말기를 하려면 일체만법이 공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내가 정말 그렇네 라고 마음에 말하자면 실감이 온다고 하나? 안 그러면 정말 그렇다 라고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나? 하여튼 그런 어떤 계기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때까지 모습 공식을 쭉 했어요. 처음에 왔을 때 모습 공식을 왜 하나? 왜 자꾸만 일심행은 오면은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모습이 변한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왜 자꾸 그것만 하라고 하나? 그렇게 의문도 나섰죠. 행운 모습 아니에요?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보다. 그것도 참 고맙네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부처님의 사법입니다. 모든 모습의 모든 법이지요. 일체만 법에 해당되는 원칙이에요. 이 사법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법에 해당되는 원칙을 모르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엉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은 실체가 없다. 자체 지혜가 없다. 자체 성이 없다. 그래서 변화
자체성이 없으니까 비었다라는 말이죠. 그럼 어째요? 그러니까 변하지. 변하는 것이 뭐가 확 있으면 안 변하겠죠. 그러니까 변하니까 가짜지. 그러니까 거기 머물면 안 되지. 그런데 머물 수가 없는데 우리는 자꾸 머물러. 그러니까 자꾸 업을 짓죠. 자꾸 머물러 우리는. 알고도 머물고 모르고도 머물고 이렇게 머문단 말이죠.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되는데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것은 지금 요 사법인의 이치를 알고 나는 허공을 색신이 내가 아니고 색신은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진짜인 나, 시공간이 끊어진 생사가 없는 변하지 않는 생멸이 없는 진짜 나인 허공으로서인 내가 무엇을 굴린다? 묘용인 그 자리에서 놔둔 공성인 모습을 잘 굴리자거든요. 이게요.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뜻이. 그러니까 모습은 뭐뿐이다? 이름뿐이라. 이름뿐이다. 이름뿐이라는 말은 헛것이다라는 말이거든.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 모습이 나타난 바탕을 놔두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까지는 모습이 변한다, 헛것이다를 자꾸 했어. 그런데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뜻은 바로 바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 허공으로서의 나는 이 일체 만법을 다 포함이 된 바탕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뭐 바탕을 놔두되 내가 말을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 그죠? 그럼 뭐야? 허공으로서의 내가지요. 그 앞에 허공으로서의 그는 이제 그냥 괄호를 쳐놓고 내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듣는 거예요. 성강거사님 요거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보통 내가 걷는다 이렇게 하면 내가 그냥 내가 걷는다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 뭘? 벌써 그 비명비암인 자리를 놔둔 거예요. 바탕을 놔둔 거예요. 이미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미 바탕을 탁 놔둔 거예요. 놔두어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모습을 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좋은 인을 심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런데 왜 비명비암이라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먼저 그거를 하기 전에 TV가 참 좋은 그거라서 이 칠판을 TV 화면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응? TV 화면인데 이 TV 화면 속에서 영상이 막 태풍이 불어 지금. 바람이 장난이 아니고 여기 그냥 그게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그냥 비바람이 몰아쳐. 그지요? 그러면 그 TV 화면이 막 바람이 흔들리니까 비가 막 와서 이 화면이 물에 젖어버려요. 만약 그 사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왜 화면이 물에 안 젖어요? 바람이 나서 막 이렇게 안 흔들려요. 왜 그래요? TV 화면이니까. 실제로. 영상이니까 그렇죠. 가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탕자리는 물이 있어도 젖지를 않아. 물이 한번 젖어버리면 뽀송뽀송한 것이 못 올 거예요. 또 만약 불이
와버리면 다 타고 없어져 버릴 거예요, 바다. 불이 와도 타지 않고, 물이 와도 젖지를 않아.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를 않아, 이 바탕자리는. 왜 그럴까? 진짜. 응? 진짜. 진짜? 네? 진짜니까? 예. 예. 진짜라는 뜻은 무슨 말인가요? 진짜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변치 않는다. 예. 변치 않는다. 변치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인가요? 그냥 자기 소신대로 얘기해 보세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모습이 없는 거. 그렇죠.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있으면 변할 거 아닙니까? 모습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모습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예.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또 모습이 없다. 공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예, 공성이다. 그거는 그거보다 더 좀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와닿게. 모습이 없으면 어찌 될까? 모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무궁화보살 모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공간이 들어붙지 않아요. 그렇죠. 시공간이 들어붙지 않아요. 시공간이. 왜? 시간과 공간은 어디서 온다? 모습에서 온다. 시공간이 없으면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멸이 없어. 불생불멸이. 이것이 지금 뜻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어요? 무엇을 뜻하고 있어요? 바탕자리. 바탕자리. 바탕자리를 다른 말로 백봉쌤은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허공이라고. 허공이 그냥 이런 허공이 아니야. 바탕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대. 근데 바탕자리가 어떻게 됐어요? 텅 비어 있어요. 바탕자리가 무슨, 바탕자리 자체가 실존이에요. 그 말은 텅 빈 성품이라는 거예요. 텅 비어 있어, 이게. 자, 지금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전부 허공으로서의 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왜 선생님은 조사들도 이런 말씀을 많이 써요. 비명, 저기 화엄경이지? 비명, 비암으로 다 아라한 대신 그게 다 나와요. 왜 비명, 비암을 백봉 선생님을 다투자고 했을까? 하고만은 비선비약도 있고, 그렇죠? 비중생도 있고, 온갖 것이 많은데 왜 명과 암을 딱 얘기를 하셨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거든요. 이게 처음에 이제 저는 몰랐는데 이제 야청 선생님 말씀으로는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비명비암을 놔두자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걸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바꾸셨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법문은 전부 비명비암이 많이 나오죠. 자, 지금부터 자, 딱 앉아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하루 24시간이 지날 때
가장 기본 패턴에 깔고 있는 것이 명과 암이에요. 저기 보살님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고 색깔을 볼 수 있는 것은 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빛이 있기, 밝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밝음과 공간이 없으면 이런 물체를 못 봐요. 얘하고 내하고 붙어버렸으면 이거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이거. 얘를 보려면 이만한 공간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 빛이 필요해요. 깜깜한 칠흑 같은 곳에는 아무리 물건이 많아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습을 보기 이전에 눈으로 봤을 때, 지금 눈으로 봤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눈으로 봤을 때 명이 없으면, 밝음이 없으면 못 봐요. 그 다음에 깜깜한 밤중이 되면 암이 되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등광보살님이 불도 껐다가 켰다가 좀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잠깐만 지금 아니고. 자, 지금은 불이 들어와서 명이에요. 밝음이에요. 그렇죠? 밝음이고 불을 끄면 암이 돼요. 어둡다 이 말입니다. 암이 되는데 밝다, 어둡다는 무엇인가요? 상대성.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이에요. 아, 어둠과 밝음이 모습이구나. 이것을 먼저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탕을 갖추자 해서. 이건 모습이에요. 사실은 처음부터 바탕을 낮추자.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인식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모습은 모습 공식이 딱 있어. 뭘?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은 가짜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모습이 있지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건 시공간이 들러붙는다. 시간이 지나면 명이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암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일어났다. 명이 일어났다. 명이 꺼져. 명이 꺼지면 암이 또 일어났다. 암이 꺼지면 또 명이 돼. 뭐 그 사이에 뭐 어슴푸레하다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요. 100% 되듯이. 그러면 명도 되고 암도 돼. 그런데 그 바탕은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걸 TV 화면에서 가만히 한번 보자고. TV 화면에 탁 스위치를 넣으면 밝음이 딱 왔어. TV를 딱 끄면 어둠이 온단 말이지. 그러면 밝다 어둡다 하더라도 그 바탕자리는 밝다에도 물들지 않고 어둠에도 물들지 않아. 그러니까 밝음이 왔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어둠이 오고 어둠이 왔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밝음이 와. 자, 지금부터 밝음의 바탕을 볼 거예요.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우리가 밝음을 보고 있지요. 이 밝음의 배경을 보는 거예요. 어둠과 밝음은 교차해서 왔다 갔다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탕은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지요. 비명비암이죠. 그래서 비명비암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밝음의
바탕을 보는 거예요. 눈 뜨시고 한번 보자 이거예요. 네, 보는데 어떻게 보는가? 그거는 본인이 이제 설명은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본인이 봐야 되지. 다른 예를 들면 백봉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밝을 때 무엇을 생각하라? 어둠을 생각하라. 그러면 밝음이 밝는데 쏙 들어가지를 않아. 왜? 밝음이 모습인 줄 알아. 근데 또 어두울 때 밝음을 생각하라. 이러면 어둠이 모습인 것이 확 드러나 버리죠. 무구강보살님 이해되십니까? 성강거사님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긴 되는데 예. 이론적으로 이해가 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자는 거예요. 네. 지금부터. 실제로 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바로 앉아서 지금 자, 눈을 딱 뜨시고 딱 밝음의 바탕을 보는 거. 보살님 가셔서 불 좀 꺼주십시오.
예, 이제 켜주십시오. 자, 지금 불이 켜져 있었어요. 밝았어요. 근데 또 어두웠어요. 그렇죠? 그러면 밝고 어두운 것은 일어났다, 꺼졌다, 변화가 됐죠? 밝고 어두운 것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밝고 어두운 것은. 그런데 밝고 어두운 것을 그 배경, 다른 말로 하면 그 뒷배경이라고 하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 그 화면, 뒷화면, 배경. 그것은 밝음이 와도 밝음에 물이 들지 않고 어둠이 와도 어둠에 물이 안 들어. 다른 말로 하면 밝을 것도 알고 모르는 것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요. 그렇지. 그럼 안다, 모른다 이 얘기를 딱 하면 그냥 색신으로서의 내가 딱 돼버려.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안다, 모른다 이러면 벌써 몸뚱이 내로 쏙 들어와 버려. 이 생각 자체가. 그런데 내가 바탕을 놔두자, 비명비암을 놔두자 이렇게 하면 명과 암인 것이 모습으로서 확연히 드러나. 특히 그 왜 시골에 가면 여긴 도시라서 좀 그런데 시골에 가면 밤이 됐다가 아침이 되면 동이 트잖아요. 어슴푸레하게 동이 트잖아요. 동이 트면 어떻게 돼요? 깜깜한 데서 그냥 조금씩 그 빛깔이 이렇게 좀 밝은 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면 요 지금 명암이 움직이는 것이 보여. 그렇죠. 느껴졌지 본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 느껴졌지. 왜냐면 그때는 몸뚱이 내려서 상대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쭉 이렇게 하면서 해가 확 떠버려. 뜨면 확 밝아져. 근데 또 저녁에 황혼이 지고 또 이렇게 가면 요새는 워낙 이게 전부 밝아서요. 밤인지 낮인지 이게 감각이 없어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은하수를 다 봤거든요. 하늘에. 진짜 하늘에 저는 은하수를 봤거든요. 부산에 살면서. 하늘에 아주 그냥 그 노래처럼 금강석을 뿌려놓은 듯이 반짝거려요. 그 말이 맞아. 은하수가 이렇게 보여요. 그 하늘이요. 그때 그 산청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그 학생 때, 선생님 돌아가실 때, 그때 이래 산청에 가면 완전히 그냥 하늘에 별이 많아요. 근데 요새는 도시에서는 하늘에 별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뭐처럼? 처음에 모습공식 한 것처럼. 처음에 모습공식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거 참 어려웠거든. 그것처럼 바탕을 놔두자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좀 생소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를 했느냐? 앞에 비치는 모습은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한다 할 것이다를 열심히 했어. 응? 그러니까 바탕을 놔두자 하는 이놈하고 바탕을 놔두자 하잖아요. 누가 바탕을 놔두자고 하나? 어떤 내가? 허공으로서의 내가.
몸뚱이는 바탕을 놔두자 이 소리를 못해. 그렇죠? 몸뚱이는 바탕을 놔두자 이 소리를 못해. 그럼 누가 해? 내가 하는 거야.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엇을 본다? 모습의 바탕을 보는 거예요. 밝음의 바탕, 어둠의 바탕. 그 바탕이 뭘? 비명비약. 그럼 다른 말로 해서 내가 나를 보자 이 말이에요. 이치적으로 내가 나를 보자. 왜 선생님이 이것을 강조하셨을까? 왜? 성간거사님, 왜 모습을 잘 굴리자고만 하면 되는데 왜 바탕을 놔두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모습을 잘 그리자라고 하면 네. 계속 결국 모습에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서 나온 모습이 빈 것을 알고 굴려야 되는데 네. 모습을 굴리자에만 하면 그냥 모습놀이를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이거는 선생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제 생각에 왜 선생님은 모습을 잘 굴리자 이것만 안 하시고 왜 바탕을 놔두자고 꼭 얘기를 했을까? 앉을 때 시간을 얻어 앉을 때는 비명비암을 놔두자,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움직일 때는 모습을 잘 굴리자. 이것이 새말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새말기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 라고만 해도 되는데 왜 바탕을 놔두자고 했을까? 연단거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질문할 수 있는 거다. 이 부분이. 왜 그랬을까?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습을 굴리자는 쓴이고 바탕을 놔두자는 채다. 그러니까 항상 용과 채가 같이 어울려져야지만 진실을 바라볼 수 있다고 이런 뜻이에요.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 등강고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탕을 놔두는 줄 알아야 불리죠. 예, 예. 그 다음 무광보살님은 처음 들어서 조금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탕과 모습이 두 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진공 외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모습을 굴리자는 일단 몸뚱이 젖어 있으니까 몸뚱이가 화보심을 바르고 놔야 되는 거고, 바탕을 놔두자는 그냥 텅 비었다는 그거가 와닿아야 거기에서 비명비양 밝음도 나타나고 어둠도 나타나서 그게 다 바탕이라는 거. 저는 이거를 보고 또 정진하면서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은 말하자면 허공이 돼야 되거든요. 허공으로서의 나는 허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만 이대로 허공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마디로서 그냥 관념적으로 이것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허공이 바로 돼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진짜로 돼야 된다는 것. 진짜로. 말마디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꾸만 하게 되면 바탕을 놔두자라는 말이 더 소중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모습을 굴리자거든.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걸어가는 것이거든.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밥을 먹는 것이거든.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말을 하는 거거든.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좋아하는 거거든.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싫어하는 것이거든. 그래야 진짜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습을 굴릴 수가 있어. 안 그러면 전부 말마디야. 전부 관념적으로 돼. 관념적으로 되는 거는 공부에 힘이 없거든요. 실제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이 두 개를 쌍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실제로 새말귀를 굴리면 이것이 얼마나 정말 타당하시고 지당하신 말씀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비명 비암을 낮추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바탕을 낮추자. 다른 말은 허공으로서의 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 새말귀를 굴릴 때도 내가 이럴 때 그 나의 내 같으면 내가 하는 방법은 상당히 거기 액센트를 딱 줘서 내가 이 말하자면 바탕짜리라는 거를 말하자면 인식을 한다고 하나 뭐 말로 하자면 그래서 내 하면 이미 뭐예요? 나와 너가 없는 분별이 없는 하나인 자리. 허공이 하나, 니 이런 거 똑같아. 내 이러면 텅 빈 자리. 허공이 하나, 니 거기에서 어떻게 걸어가.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걸어간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먹는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밥을 허공으로 먹는 거거든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과 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것. 명과 암은 눈을 뜨고 있으면 명과 암을 구별을 해요. 전염빛을 못 본 사람은 암을 봐요. 암을 봐도 그 사람은 어떻게 본다? 암의 바탕을 볼 수 있죠.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다가 소리를 넣으면 돼요. 소리가 있다,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럼 소리가 있을 때는 만약에 명이라 하면 소리가 없을 때는 암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있는 것도 알고 없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소리가 일어났다 꺼져. 그러면 그 소리의 바탕은 소리가 있을 때 있고 소리가 사라질 때도 그 소리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소리를 내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이런 소리를 내지만 이러면 이런 소리를 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소리는 좀 두고 반문문성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 소리를 들을 때 뭘 본다? 바탕을 낮추는 거예요. 그게 반문문성이에요. 능음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 비명비암을 낮추자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그래도 여기 계시는 분이 2년 이상 하신 분이야. 보림선언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모습 공식을 자꾸 했어. 모습 공식을 해서 모습이 변한다 것이다를 자꾸 했어. 그러면 뭘?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낮추는 바탕자리를 낮추자. 이 바탕을 낮추자가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모습 공식을 했거든. 모습 공식을 했기 때문에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변하고 헛것인 걸 보면서 바탕을 본다. 바탕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허공으로서의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밥 먹는다, 꿈꾼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공부한다.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어름어름하게 공부하면 안 돼. 대강대강 하면 안 돼. 그거는 공부를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자꾸만 본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원 상태로 그냥 자꾸 복귀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습성대로.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거는 뭐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야. 근데 뭐가 우리가 장애다? 늘 모습놀이 하던 것이 습관이 돼 있어.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해보자는 거야. 어떻게? 밝음의 바탕을 보자. 어둠의 바탕을 보자. 그렇게 하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밝잖아요. 밝을 때 밝음의 바탕을 봐. 그 다음에 어둠의 바탕을 보자. 그렇게 해서 자꾸만 훈련을 한번 해봐. 훈련을.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은 밝을 때 어둠을 생각하고 어둠일 때 밝음을 생각하면 무엇이 된다? 밝다, 어둡다라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밝다, 어둡다라는 것이 모습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질문 있습니까?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조금 새로운 국면입니다. 그지요? 네, 조금 새로운 국면인데 이것이 내가 훈련이 돼서 그렇게 자꾸 하면 정말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말로 관념으로 하는 겁니다. 성강교사님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방 했을 때 어땠습니까? 뭐라도 표현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지지난주에 왔을 때 네. 그때 실감이 안 나는데 실감이 나는 방법은 실감 난다 해라. 예. 그것을 이제 뭐 매일 하지는 못하지만 계속 실감 원노트 감사노트 쓸 때도 항상 내가 실감 난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주문을 스스로 하고 했는데 그 연장선에 그 실감 난다는 방법을 오늘 내가 이렇게 할 때 낚시에 딱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낚시에 걸린 것을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찰나적인 생각 또는 하나의 어떤 그런 것을 제가 들은 것. 행공보살님은 어땠습니까? 저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싶었는데 아까 어둠 밝음의 바탕 뒤 배경 말씀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헷갈린 거 잘못하고 저는 그냥 텅 비었기 때문에 밝음 조건이 갖춰지는 밝음을 보는 거고 또 조건이 돼서 어둠이 오면 어둠을 놔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바탕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밝음은 어둠을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적당 본문에 들은 것 같아요. 선널 지나올 때 말씀하셨어요. 네. 그때도 그걸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그때 생각 안 해봤는데 생각하면서 그게 지금 모습임을 확실히 알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밝음을 지금 볼 때 어둠을 생각하라 그러면 어둠하고 밝음이 모습이니까 단지 그거인지 밝음의 바탕이 어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헷갈려서 들었는지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밝음의 바탕을 보자, 어둠의 바탕을 말하자면 놔두자 이렇게
하게 되면 말이 조금 그런데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 안 보이는 것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 얘기가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낮춘 것이 묘용이지요. 묘용인데 이것이 돼야 정말로 빈 것으로 가능해요. 빈 것으로 빠져요. 이 허공 중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지금 코로나님을 보잖아요. 네. 보면은 이 중간 이 공간이 있잖아요. 예. 이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 이렇게 연결해서 쭉 바꿔. 이것도 안 보이는 거고 코로나님도 공성이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 거를 보자라고 저는 제 나름 해석해서 저탁고 있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모습을 놔두었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거리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바탕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런 거리라는 공간이라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죠.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5분만 더 할게요. 백봉 선생님이 얼마나 눈밝은 선지식인가, 내가 그것을 느낀 책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미국 분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봤더니 그분이 이 명상하고 이 선 이런 걸 공부를 하려고 세계 안 다닌 곳이 없어. 그래가 수십 년을 공부를 한 거라. 물론 그 이탈리아 그분 누구시죠? 아니요. 순간에 살아라. 아시죠? 에카르트 톨레. 그분한테 가서 강의도 많이, 법문도 많이 듣고 이랬는데, 이분이 착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래.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다 설명이잖아요. 계속 이 법문 듣고 설명하고 이제 명상하고 했는데 왜 이 자기의 그 본 모습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냐는 거예요. 세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자기 본성을 못 볼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딱 뭐를 했냐면, 내가 탁 보고 깜짝 놀란 거라. 일종의 말하냐 바탕을 놔두자는 기라. 이분이 바탕을 놔두자 하면 그냥 다 아는데 그렇게 오래 시르고 배로, 그분은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내가 하는 이 방법은 로켓 타고 가는 방법이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모든 모습,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습인데 그분은 일체 만물이라고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것의 배경을 보라, 뒷 배경을 보라. 이렇게 이제 그게 외국말인데 영어인데 번역은 나는 영어로 볼 수가 없으니까 번역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턱 보면서 이거 바탕을 놔두자네. 내가 이렇게 턱 본 적이 그 책에 있는데, 이분은 하는 말씀이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바탕을 계속 보면 이 공부하기 너무 쉽다. 자기 본성 금방 본다. 왜 이게 어려우냐? 왜 이거를 안 가르쳐 주느냐? 이렇게 설명은 억수로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순간이 영원이다. 그렇게, 그건 다 설명이거든요. 말이거든요. 내가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백봉 선생님 같은 사람이 있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내가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견성하는 거 어렵지 않다. 자기 성품 보는 거 어렵지 않다고 계속 주장하는 분이야. 근데 백봉쌤도 그렇죠. 내가 어떻게 보느냐. 일체만법. 내가 지금 생각을 일으키죠. 생각을 일으키면 뭘 동시에 본다? 생각을 일으키는
바탕을 동시에 본다. 그거를 백봉 선생님은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면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라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좋아한다라고 해요. 허공으로서의 내는 뭐예요? 바로 바탕짝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일을 하면서 그냥 수행이야. 예, 그분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일체만법이 전부 이 배경의 나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해놨던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이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모습을 굴리는 거예요. 행궁보살님, 또 머리가 좀 복잡한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입체적으로 생각했어요. 특히 입체적.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정확히 모르니까 표현이 어려운데요. 지금 배경을 딱 말씀하신 게 갑자기 그냥 평면으로 생각이 되고 배경으로 네. 하니까 너 되게, 그러니까 중냄비 생각하면 되겠지. 중냄비. 이 중냄비를 왜 자꾸만 내가 했느냐? 바로 이 이치거든. 왜냐면 죽을 볼 때 무엇을 같이 본다? 이 죽 바탕을 본. 이거는 죽이야. 죽 A야. 죽 A. 보통 우리가 볼 때는 A 다 이렇게 봐. 근데 어떻게 보라고요? 죽 A. 이렇게 보는 것은 뭐다? 바로 바탕을 같이 보는 것이다. 오늘은 머리 지진다니까 여기까지 마시다. 자, 이만하겠습니다. 예, 죽비. 예.